내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로 총장을 감찰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전후 사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분명히 대통령 귀국 후에 의중이 담겨서 법무장관이 얘기를 했을 텐데 이건 찍어내기다라고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언론계에서 보시기에도 확실히 의중이 실려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이 놀란 건데요. 저는 결론 나기 전에 너무 성급한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보입니다. 변호사님, 네. 대통령이 어제 회담에서 그런 일 없다, 법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어떨까요? 밑에서 비서관이 이렇게 누구랑 얘기를 해가지고 뭐를 정보를 가져다 파일을 주고 이런 얘기를 대통령한테 시시콜콜 하지는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아주 작은 부분에서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는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본건에 대해서 이 사건 친자 확인 의혹에 대해서 계속 공작설이 남모고 있는 것은 아마 이것이 처음에 검찰총장이 임명될 때부터 어떤 징조가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었을 때, 최동훈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었을 때 청와대가 바라는 인사가 아니었다. 그런 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또 수사,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보면 사실 여권의 입맛을 맞지 않는 그런 검찰총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사퇴시키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에서 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선일보에서 또 발표를 하면서 그 학적부랄지 뭐 그런 내용이 좀 개인정보가 많이 누출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과연 개인적으로 어떤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정보인데 이런 정보가 밖으로 새어났다 하면 어떤 국가기관에서 이걸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정치 공정이 아니냐, 또 최동훈 검찰총장의 사퇴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죠. 장 기자, 예. 그 대통령은 세세한 내용을 잘 모른다고 네, 하시고 네.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취임한 다음부터 뭔가 좀 일이 많이 이루어진 것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참,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모든 얘기들이 이게 이 사실, 그러니까 팩트라고 그러죠. 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얘기를 이렇게 둘러앉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서실장이 했다, 뭐 법무장관이 혼자 했다, 청와대에 어떤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 사실 뭐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물론 설설설이 있으면 그 뭐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느냐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요 다른 각도에서 좀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 기자회견을 같이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만나서 식사를 해본다든지 하는 자리가 참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박 대통령이 잊지 않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나에 관한 흑백 소문이 너무나 많다.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나는 그것을 떳떳하게 밝히고 싶다. 나에게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해라.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다. 앞에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네, 유전자 감식해주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또 그랬고 또 그런 루머, 소문을 퍼뜨리는 소위 인터넷 이 무책임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였어요. 다시 말해서 진실 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가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겪어봐서 잘 아는 내용이고 얼마나 억울할지도 알고 그럴 그런 거 겁니다. 아시는 그럴 분인데도 겁니다. 대응이 미진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박 대통령은 전에 본인에게도 이 유사한 소문이 돌았었던 거고 그게 2007년에도 그랬고 2012년 지난해도 그랬습니다. 인터넷에서 항상 그 이 검색 순위 1위로 박근혜 대통령 뭐 자식 문제 뭐 이런 게 막 떴었어요. 그럴 때 떳떳하게 얘기했습니다. 난 내가 증명할 수 있다. 내가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내가 해명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이 문제도 저는 주변에서 많은 설설설이 나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제쳐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부터 하자. 정말 이런 생각을 소신껏 갖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저도 역시 좀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박 네. 대통령이 자 진상규명을 해봤는데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 네.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 이 얘기를 거꾸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청와대가 확실하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상한 게요. 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고 본인 스스로가 겪었으면 굳이 공개 감찰을 하겠다는 전무후무한 이 사상 초유의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데 법무장관이 감찰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감찰부장조차도
언론을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가 되면 이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모든 걸 이해하고 나가기보다 다른 점은 인터넷 언론이 아니라 국내 메이저 신문이 나왔고 이 인터넷 언론에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동아일보 사설을 보다 보니까 소설도 정말 그 아이 입장에서 썼던 말도 안 되는 사설이 실려 있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주요 언론들이 이런 일을 해나갈 수 있냐에 따라서 소설가로 보면서 등단 하나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보면서 느꼈던 건 언론의 책임감이나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좌절했을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이 저희 브로시가 중요하다면, 있습니다. 네, 사실이 중요하다면 먼저 밝히기 위해서 정보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상당히 큰 조치라고 제가 봅니다.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는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마 두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최동훈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면서 마치 정치의 희생양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여론이 악화되고 또 검사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질 텐데 그로 인해서 부담을 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안지 않겠다는 거다. 정치적 부담을 안지 않겠다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최동훈 검찰총장의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사 나중에 최동훈 검찰총장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안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사표를 유보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가사 최동훈 검찰총장의 아들로 밝혀지든 밝혀지지 않든 간에 정치 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청와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처음에 썼을 때는 확실하다고 믿었었는데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 않나 또 그 생각도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예. 이 설 얘기를 쭉 하고 썰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찰설이 나왔습니다. 사찰설. 네. 이 좀 설 중에서 충격적인 얘기인데 박지원 전 대표의 기획설인데 지난번 단독으로 소집이 됐던 법사위원회에서 이 박지원 의원이 이 얘기를 폭로를 한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좀 들어보려고 네.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추석 전이라서 전화를 전부 끊습니다 하고 소통이 안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CBS하고는 아니 그 이후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전혀 안 돼가지고 말씀이니까. 이 설에 대해서 신빙성을 어떻게 보시는데 우선 변호사부터 얘기를 하십시오. 참 아침에 제가 CBS 뉴스 인터뷰를 봤습니다만은 그 어제와 내용이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진짜 사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실 우리 검찰 내부에서 정보를 받았다, 믿을 예, 만한 예, 인사다 이 얘기를 또 소스를 살짝 털어놓으셨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누구냐고 하는데 전혀 조금도 언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설로 끝나는 것인지 정말 사찰이 있는 것인지 이명박 정부에서도 민간 불법 사찰로서 굉장히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사찰에 해당돼서 개인의 정보를 어떤 취득을 하는데 사찰을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 사건의 진실과 상관없이 굉장히 일파만파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 전 한 달 전부터 8월 한 달 내내 사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곽 네. 교수님?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밝혀진다고 하면 이 민간인 사찰이라는 단어가 지난해 국정조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사실상 그냥 유야무에 넘어갔었습니다. 국회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그것도 새로 시작하는 정부에서 어김없이 똑같이 나갔다 하게 되면 박지원 의원이 이 여론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조금씩 내놓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다른 양동작전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김한길 대표는 좀 더 다르게 잘못했던 부분들을 세게 공격하겠다라고 나가고 있는데요. 이 절반 정도만 사실이라고 해도 이건 엄청난 일이 될 거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이게 그 현장에 있는 기자로서 말이죠. 참 저런 기사들이 나오면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그냥 국회의원이 누구한테 들었다고 그냥 흘리는 거거든요. 이 팩트 확인도 안 되고 누가 그걸 증명해 줄 수도 입장 서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비중을 두는 것보다 지난 이게 벌써 한 몇 주 됐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참 이 정부의 시스템이 이렇게밖에는 안 돌아가느냐. 검찰총장 하나 밀어내는 과정에서 보면 이 시스템 돌아가는 게 법무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온 천지가 나와서 이렇게 참 이 나라를 덜썩덜썩거리게 만들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부드럽지 못하다. 정말 밀어내려면 좀 부드럽게 제대로 해라. 프로답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부의 첫 조각을 할 때 당시에 잘 보시면 국방장관하고 미래부 장관이
낙마하죠. 낙마하죠. 그중에서 특히 국방장관 같은 분은 뭐 비리 백화점, 비리 의혹 백화점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박 대통령